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종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거죠. 이맘때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알밤 주울 때 그럴 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위원회 만든다고 상황판 만들어서 청와대 만들겠다고 했는데 요즘 소식이 좀 뜸합니다. 일자리가 잘 안 돼가나요? 사드는 배치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먼저 묻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전격 배치로 돌아섰습니다. 롯데 이마트는 중국에서 철수하지요.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이 철수하면 일자리부터 걱정합니다만 우리는 괜찮은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천관리공단 직원분들 다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추석 맞을 준비되셨는지요? 공무원은 정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연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실 테죠? 부부가 공무원이면 연금이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재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베가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 외교와 경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그리겠다는 건지, 뭘 그리겠다는 건지 그림이 안 나옵니다. 나쁜 짓 한 사람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건 법무이건 벌하셔야죠. 하지만 먹고 살 거리는 걱정하지 않게 해놓고 벌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물가 걱정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 블랙리스트. 참 이 MB 오래가네요. MBC의 MB고 MB의 MB고. 오늘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 모양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해야 한다. 아주 작심한 듯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일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이원재 제도 개선 본과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강릉에서 정자 붕괴 사고로 2명의 또 소방관이 순직하셨죠.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의 순직한 안타까운 소방관 두 분의 사고 정치권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3부와 4부에서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 법원과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공고안 내놨는데 공수처가 개혁의 적절한 법인지 해법인지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1차 대국민 보고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서 MB 정부의 블랙리스트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리스트 감히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분과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차 대국민 보고 대회를 했다고요? 예.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실 많은 문화예술계 현장도 그렇고, 네. 언론도 그렇고,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아직 조사가 본격적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블랙리스트의 구조가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이제 좀 간략하게 공유하는 그런 브리핑 자리를 가졌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더 많은 국민분들이나 문화예술계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진상 또 MB의 블랙리스트의 진실 어디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동안 이제 전문 조사관들이나 전문위원들을 위촉하고 네.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네. 또 동시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그동안 있었던 자료들을 분석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이라든지 또 특검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내용들이 또 밝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어떤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예술검열 부분들은 예. 상당 부분이 이제 실체가 팩트가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위원회는 좀 더 그것의 구체적인 사실들 그리고 또 추가로 제보되고 있는 내용들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예.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사실 이 블랙리스트 위원회가 뭐 박근혜 정부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위원회가 그 문화부 장관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 블랙리스트나 예술검열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은 행사장에 와 계십니까? 예, 이제 그 행사가 막 끝나고 아직 그렇군요. 예. 그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박자로 끝나고 바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됐다고. 예. 이 두 대통령 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서로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미 뭐 소위 언론에도 공개된 좌파 적출 문서라든지 네. 그리고 사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예. 많은 기관장들을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 총장관이 불법적으로 그 강제 해임을 시켰고 네. 제가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대부분 재판에서 졌어요 정부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배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계에 대한 탄압이나 예술검열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때부터 시작된 이런 어떤 외압에 의한 청와대라든지 정권에 의한 예술계에 대한 이런 감시와 통제가 예.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블랙리스트로까지 확산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것이 이제 이미 뭐 재판 과정에서 김종덕 정관이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이 말한 것처럼 네. 이미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것을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진행을 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책적 구조나 흐름에서 연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시스템 안에서 시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서 진행됐다라고 보는 게 네. 좀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같은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의 연장성산에 있으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명박 정부 방금 조금 전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이야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혹시 뭐 그분도 조윤선 장관처럼 블랙리스트 작업을 했거나 뭐 이런 또는 다른 피해자의 어떤 접수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실 생각까지 있으십니까? 접수 받습니까 지금? 지금 접수는 받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물론 이제 윤천 장관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진행됐던 많은 그 부적절한 그런 이제 예술검열의 탄압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 부분도 조사를 계속 할 계획이고요. 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런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런 방송 진행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또 표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들은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예. 리스트를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국가 권력이 어떤 배제의 근거로 예. 혹은 어떤 민간 사찰이라든지 감시나 통제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요. 네. 피해 사례와 상관없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작동했다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기존 정부들에서는 확인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미 블랙리스트 오늘도 우리가 또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블랙리스트라는 어떤 배제 대상 그 리스트를 공공기관들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명백한 헌법 이슈조 위반이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 예. 그 손석희 지금 JTBC 사장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예. 손석희 사장이 7월달 소비자 물가가 4% 7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시던 747이 이루어졌네요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예. 바로 청와대에서 비서관실에서 전화 와서 인터뷰한 사람 소원 수리 받으라는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아마 그동안에 좀 부적절한 모니터링 혹은 이제 또 감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그우먼 김무아 씨, 배우 문성근 씨가 지금 검찰 출석해서 피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예. MB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82명 모두 다 대면 조사할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모두 대면 조사를 받을 계획은 있지 않고요. 예. 일단 이제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블랙리스트 위원회에 일단 출석을 하셔서 네. 정식으로 조사 요청을 하시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위원회 진상 조사는 위원회 자체가 좀 필요로 하는 직권 조사와 네. 그다음 이제 제보나 신고와 신청된 것을 저희가 확정해서 하는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뭐 지금 전원을 다 대면 조사 계획이라기보다 왜냐하면 또 이 80명이 전부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사태에 대한 파악을 더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먼저 여쭤봤었어야 돼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아직 유효한 겁니까? 공소시효가 유효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또 공소시효가 너무 오래전에서 끝난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게 법적인 제재와 판결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블랙리스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어떤 조사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적절한 처벌이나 징계나 이런 그 권고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뭐 검찰에서 해야 될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제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조사하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그것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처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처벌을 떠나서 예. 정책적인 개선과 혁신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또 헌법을 유린하고 예.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배제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찾는다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 몇 분에게 문성근 씨는 잘 계십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성근 씨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블랙리스트도 있지만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와 같은 화이트리스트 단체들도 있다. 이 실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블랙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작동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외화, 특히 이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물론 이제 불법입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탄압하고 배제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의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의 이익을 위한 어떤 최측근, 뭐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단 사태가 대표적인데 어떤 다른 이권을 가진 화이트리스트가 당연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이미 파악되거나 제보받고 있는 것들도 상당한 양이 있고요. 오히려 이미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국정원단 사태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사업들에서 작동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10월 말이나 이렇게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개별 사업들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와 함께 이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서 소위 민노총이라든지 그죠? NGO 쪽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들 입장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념적 통제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 사실은 문화국가의 원리이고, 당연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좌우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 악순환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인 가치, 문화적인 자율성, 독립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지분 문제나 이권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그 헌법과 법 질서와 또 사회적 통념 안에서 이런 이념 갈등이 아닌 문화예술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 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잡초를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잡초는 워낙 뿌리가 깊게 박혀 있고 뿌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시 자라나는 게 잡초의 어떤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갈 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문화계 인사나 어떤 체육계 인사에게 학력, 지연 이런 모든 좌파, 우파 이런 이념적 성향까지 잣대를 들이대면서 편가르고 지원을 제한했던 이런 모든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뽑아내야 된다면 너무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에 제한한다,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깊이 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이렇게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CEO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범위를 제한한 것은 없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문화적인 이번 기회에 네.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 어떤 그 문화 예술 창작의 어떤 자율성, 독립성, 네. 또 국민들이 그런 문화적인 그걸 통해서 향유하고 또 본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지. 네. 어떤 뭐 어느 정부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만약에 노무현 정부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또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정부든 혹은 하지만 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없진 않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시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상들, 사건들을 조사하고 네. 또 그 제도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할 때 4대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스프링 쿼터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영화계를 보면 그나마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우리 한국 영화가 상당히 잘 싸우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의 문화의 창의성, 창작력을 정부나 이념이 단순하게 숟가락을 얹거나 잣대를 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높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저 행사 끝나고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위원장이 대국민 보고 현장에서 끝나자 말자 방금 전화 연결이 된 관계로 연결 음질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2부로 돌아와서 잠시 후에 또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